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단원 기권과 날씨에 있는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에서요. 첫 번째 챕터 공기 속의 숨은 수증기 단원을 공부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상대 습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고요. 기온에 따라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배웠던 대류권, 중간권 기억하세요? 대류권과 중간권은요. 두 층 모두 다 대류현상이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류현상이라는 건 지표면 내에 있던 물이요. 수증기로 증발해서 올라가다가 높이 떠서 물방울들이 뭉친 구름을 만들고요. 그 구름이 다시 눈비로 내려서 지표를 따라 흘러가다가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구름을 만들고 강수, 눈과 비가 돼서 내려오고요. 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대류현상인데요. 이러한 대류현상 속에서 누가 같이 움직였죠? 수증기가 같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기상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단원의 제목이요. 구름과 강수예요. 그렇다면 구름은 무엇인지, 강수는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구름하고 같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요. 구름, 안개, 이슬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름, 안개, 이슬 세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구름이든 안개든 이슬이든 모두 다 지표에 있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증발한 수증기가 높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다시 물방울이 됐다가 모여 있으면 구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미처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둥둥둥 떠 있는 것은 안개가 되고요. 이슬 같은 것은요. 증발했던 수증기가 물체에 닿아 있으면 물방울, 이슬이 되는 거고요. 해서 구름, 안개, 이슬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뭘까요? 증발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된 거겠죠? 대신에 차이점은 뭘까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됐는데 이것이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그건 구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발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어서 물체에 닿아 있으면 그건 이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안개는요. 중간에 떠 있는 것은 안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름, 안개, 이슬 공통점은 증발했던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수 현상을 확인해야 되니까는요. 구름을 뽑아서 이 구름이 뭐가 되는, 이 구름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 눈이나 비가 돼서 내리겠죠. 눈이나 비가 돼서 내리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강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런 개념을 하나 알아뒀고요. 그 다음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표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빨래줄에 잘 널어둡니다. 그러면 빨래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잘 마르겠죠. 그럼 빨래에 묻어있는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 비가 왔어요.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빨래에 묻어있던 물이나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나 모두 다 증발했습니다. 증발해서 뭘로 변신했을까요? 액체였던 물은 짠! 수증기, 기체로 변한 다음에 수증기가 돼서 공기 속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빨래를 똑같이 했는데요. 어떤 날은 똑같은 시간을 뒀을 때 4시간만 뒀더니 빨래가 잘 말랐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잘 안 말랐어요. 아니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어떤 날은 2시간만 지났을 때 물이 싹 사라졌어요. 또 어떤 날은 2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대신의 차이점은 증발이 잘 되느냐, 증발이 잘 안 되느냐. 그렇겠죠? 그렇다면 기온에 따라서 증발되는 것도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통하여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합니다. 공기 속에 수증기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무한정 들어갈 수 있다면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은 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두 증발돼서 없어져야 할걸요?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 교실은 지금 빈 교실이에요. 교실 안에 책상과 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상과 걸상에는 학생들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상태는 불포화라고 하고요. 우리 곧 있으면 등교 개학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문 앞에서 다 체크할 거 체크하고 기온 체크하고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마 교실에 들어올 거예요. 1명, 2명, 3명 점점점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 8시 반이 안 됐기 때문에 모두 다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불포화예요. 그런데 8시 30분이 돼서 선생님이 조회를 하러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두 다 책상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책걸상에 꽉 차서 앉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를 포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어떤 기온 내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해요. 해서 지금 책걸상에 학생이 아무도 없지만 꽉 차게 되면 그게 포화예요. 만약에 학생이 더 들어와서 수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책걸상이 없어요. 이런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는 과포화라고 합니다. 해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요, 포화입니다. 포화. 포화란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수증기가 미안해요. 일정량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 이걸 포화라고 불러요. 자리가 10자리예요. 수증기가 10자리 다 채웠어요. 이거는 포화 상태인 거고요. 아직 10자리인데 한 수증기가 한 6개뿐이 안 왔어요. 그럼 4개가 남아있죠. 이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포화라고 불러요. 그 다음 지금 자리는 10개뿐이 없어요. 근데 수증기가 10개 꽉 찼는데 수증기가 더 왔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포화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누구죠? 포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아직 수증기가 덜 차 있어요? 불포화. 수증기가 너무 많아요. 과포화. 그럼 과포화일 땐 어떻게 될까요? 좀 후덥지근, 습하겠죠? 더 많이 습하겠죠? 그러면 이때 최대로 포함된 그 수증기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요. 그건 우리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대로 수증기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여 반드시 포화수증기량의 정의는요. 포화 상태에서 공기 1kg 안에 포화 상태에서 공기 1kg 안에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g으로 나타낸 거.
이것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포화된 수증기니까 지금 현재 포화 상태겠죠. 그런데 그 포화 상태 된 일정량의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은요, 잘 보세요. 그 공기 1kg 안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에요. 수증기가 되려면 뭐 돼야 될까요? 지표에 있던 물이 증발해야 되겠죠. 수증기로 증발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증발이 잘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기온이 높을 때겠죠. 해서 포화 수증기량은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증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은 많아지겠죠. 반면에 이번에는 기온이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증발을 별로 안 해요. 공기 속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포화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포화.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포화.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꽉 찬 상태는 포화. 그리고 이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을 때는 언제일까요? 포화 상태인데 공기 1kg 안에 있는 수증기가 많을 때는, 증발을 많이 한 날,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할 거고요.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할 거고요. 됐나요? 짠!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해 봅시다. X축에는요, 기온을 표시해 주시고요. 단위는 도씨. Y축에는요, 수증기량을 표시해요. 이 수증기량은요,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 g수로 나타낸 것을 말하고요. 둘의 관계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고 둘은 비례합니다. 해서 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을 확인해 봤더니 3.8이고요. 그 다음 10도일 때 확인해 봤더니 7.6이고요. 그 다음에 20도일 때 확인해 봤더니 14.7이고요. 그 다음 30도일 때 확인해 봤더니 27.1이랍니다. 해서 각 기온에 따라서 여기 선생님이 30도 여기다 써줄게요. 기온이 올라갔어요. 10도, 20도, 30도로 올라가면 공기 1kg 안에 들어가는 수증기량이 3.8g이었다가 기온이 올라갔더니 7.6으로 증가했지요. 20도가 되면 14.7로, 30도가 되면 27.1로 증가했나요? 해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하더라.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해서 정리 한번 더 하시면요.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제 이해하셨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공기가 너무 습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공기에 대한 수증기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습도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로 쓰는 습도 개념은요. 상대 습도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에 건조하냐 습하냐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로 쓰는 이 상대 습도 개념은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현재 그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에 지금 현재 공기에 들어가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하여 상대 습도가 수증기량이나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의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네, 그렇다면 상대 습도와 수증기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상대 습도와 수증기량의 관계를 알아보려면요. 첫 번째, 뭐가 일정해야 될까요? 기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은 20도C로, 현재 기온은 20도로 해서 현재 기온이 20도란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20도란 얘기는 20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였죠? 네, 14.7g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첫 번째 있는 그림의 실제 수증기량은요, 표시되어 있는 양은 5.5g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5g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0.5g이요. 해서 첫 번째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 나, 다라고 놓는다면 실제 기온이 20도랍니다. 원래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실제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량은 5.5g 뿐이 없는 거고요. 실제 20도가 가져야 되는 양은 14.7g인데 공기 속에 있는 8.5g의 수증기뿐이 없고요. 10.5g의 수증기뿐이 없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면 누가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다가 가장 높겠죠? 나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 가가, 이해하세요? 해서 결론, 수증기량이 많으면 상대 습도는 높아질 거고요. 수증기량이 적으면 상대 습도는 낮아질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현재 기온 20도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은 이만큼 14.7g, 14.7g, 14.7g. 세 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는요, 수증기가 5.5g만 있고요, 8.5g만 있고요, 10.5g만 있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누가 가장 습해 보여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다가 가장 높고요, 나, 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습도는 높아질 거고요. 수증기량이 적으면 습도는 낮아질 거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 첫 번째 정리하면 상대 습도가 높으려면 뭐가 많을수록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하나 확인했어요. 이해되세요? 짠! 두 번째는요, 상대 습도가 기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대 습도가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뭐가 일정해야 될까요? 수증기량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일정해서 지금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는요, 모두 다 7g씩 7g 실제 수증기는 모두 다 7g이고요. 온도는요, 첫 번째는 10도씨, 여기는 20도씨, 30도씨. 그러면 조건을 달리해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아까 가나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라마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0도면 아까 포화 수증기량은 7.6이요. 20도면 14.7이요. 한 7g 2배 정도 되겠죠? 30도면 27.1이요.
10도의 포화 수증기량 7.6, 20도의 포화 수증기량, 30도의 포화 수증기량. 이해되세요? 원래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수증기가 이만큼 7g 이만큼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14.7g 수증기, 포화 수증기량인데요. 실제로는 수증기가 요만큼 있대요. 그럼 실제 수증기는 모두 다 같아요. 그런데 온도가 달라졌을 때 확인해 봅시다. 상대 습도. 누가 가장 습해 보이나요? 라, 그 다음 마, 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리. 기온이 어떨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고요.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고요. 해서 아까 습도가 높은 거 수증기량이 많거나 아니면 기온이 낮거나. 이해되세요? 짠! 그래서 이 해보기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요. 상대 습도는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나 기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그림 2-6번 참고할게요. 비가 오면은요. 맑은 날보다 공기 중에는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아져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비 오는 날은요. 비가 오면 그렇죠? 네, 비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 2-6번에 있는 그림은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와 더불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X축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요. Y축에는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새벽 6시 경에 보면 기온이 가장 낮아요. 반면에 상대 습도는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15시, 오후 3시쯤에는요. 기온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아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나타난다. 기온이 높을 때 오후 3시 전후로 와요. 상대 습도는 낮고요. 기온이 낮은 새벽 6시경에는 상대 습도가 가장 높고요. 해서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데를 찾아 그래프에 표시해 봤을 때 15시, 3시가 가장 높을 거고요. 상대 습도가 어떻다? 네, 그래프만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 강의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과학에서는 이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공부가 잘 정리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게요. 네,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을 5글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여 기온이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증발을 많이 합니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겠죠. 첫 번째 스스로 하기 성공하셨나요? 네, 그럼 통과.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로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낸 것. 우리가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공기가 너무 습해요.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습도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습도는 상대 습도로서 답은 상대 습도고요. 상대 습도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 습도는요. 비율입니다. 현재 기온이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공기 속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 그럼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요 지점, A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A 지점에서의 한번 습도를 구해봅시다. 여긴 지울게요. A 지점에서의 습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A 지점. 그러면 우리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나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그 다음 뭐였나요? 현재 공기 속에 있는 실제 수증기.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공기 속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요. 그러면 요 A 지점에서의 상대 습도 구해볼게요. A 지점은 여기입니다. 봤더니 현재 기온은 20도래요. 그러면 20도에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14.7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이래요. 실제 수증기량도 얼마인가요? 그렇죠? 네, 곱하기 100. 그럼 습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100%요. 이해하세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이 지점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구했던 100%는요. A 습도였고요. A 습도였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도 한번 지워볼까요? 네, 요번에는요. B의 습도 구해볼게요. B 습도. B 습도. B 요 지점이랍니다. 그럼 실제 기온은 얼마인가요? 똑같이 20도죠. 그럼 2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인가요? 20도가 포화시킬 수 있는 건 14.7이에요. 그런데 B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인가요? 7.6이요. 그 다음 곱하기 얼마 해야 되나요? 100이요. 그러면 띠리리 계산해야 되겠죠? 51.7006 띠리리 뭐 나오겠죠. 대략 한 50%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요 지점이요. C입니다. C. 이거 좀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그죠? 네, C.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똑같이 기온은 20도예요. 그럼 2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분의 실제 공기에는 얼마 갖고 있다고 해요? 기온은 20도인데 지금 수증기는 27.1g 갖고 있대요. 곱하기 100이요. 이거 쉽죠? 계산 바로 딱 나오죠? 184.3537 정도 나올 거예요. 허걱. 네.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으면 습도는 100%인 거고요. 그 곡선 아래에 있으면 51%, 100%보다 낮은 거고요. 넘어가면 100%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상태는 뭐가 될까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건가요?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봤는데 이해 안 되시면 이 부분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스스로 확인하기 3번째입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한대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랍니다. 네, 문제 조건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밀폐된 실내 꽉 막혔습니다. 난방? 그럼 난방? 기온이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그런데 밀폐되었으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값은 상대 습도 값은 낮아지겠죠.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에서 난방을 해요. 현재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가 포화 수증기량은 커져요. 그런데 여기 밀폐되어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습도는 낮아진다. 이해되셨나요? 스스로 확인하기 3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확인하기 3문제 1번, 2번, 3번 잘 풀어봤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쪽지 날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거나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해서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과제는요. 매번 과제는 똑같아요. 배운 내용 교과서에 알록달록 형광펜 팡팡 요점 요약 잘 하셔갖고요. 사진 찍어서 파일 첨부해서요. 네, 과학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복습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빨리 등교 계약이 이루어져서 얼굴 보면서 더 신나게 과학 시간 즐겨볼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2번째 챕터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